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종 합격자, 즉 신입사원을 위해서 전직 인사팀 출신의 꼰대 아저씨로서 소소한 조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조직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 거기 때문에 다소 꼰대 같은 느낌이 들면은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정도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당연히 이 부분은 출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출근은 무조건 일찍 하는 게 좋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찍 출근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출근 시간이 8시 반이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2, 30분 전에는 먼저 가셔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8시 반까지라는 것은 8시 반부터 정확하게 업무에 몰입을 하라는 의미인데 8시 29분까지 가가지고 난 8시 반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사팀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그런 자세는 아니거든요. 물론 기업의 어떠한 조직 문화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근무를 시작하시는 게 뒤에 있는 야근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근은 한 2, 30분 정도 일찍 가셔서 그날 있을 일에 대해서 좀 리마인드를 한다라든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체크한다라든지 약간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숨고르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부분은 그럼 퇴근은 무조건 늦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예, 당연히 퇴근을 일찍 하는 게 좋죠. 최근에는 이제 조직의 어떤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이런 법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이제 퇴근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6시에 퇴근 시간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가.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고 싶죠.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눈칫밥만 먹다가 빨리 거기를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퇴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주변에서는 여러분들이 입사 초기에는 먼저 들어가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인 용무가 많이 바쁘거나 뭐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회사에 남으셔가지고 그 상사들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무래도 초기에 좀 좋은 인상을 좀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안 괜찮잖아요. 당연히 가고 싶죠. 누가 거기 있고 싶겠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 주변 사람들 즉 선배들이나 상사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집에 가도 혼자 밥 먹어야 돼가지고 일 좀 하다가 밥이라도 같이 먹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셔야 그분들도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억지로 남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이런 일상생활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근무 시간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야근을 할 때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살린다면 초기에 여러분들의 개인 시간이 좀 뺏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방법들을 좀 더 빨리 익혀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땡땡은 무조건 많이 이건 뭘까요? 당연히 인사입니다. 뭐 신입사원은 인사만 잘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인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사는 이 아침 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출근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자리에다 짐을 풀고 가장 높으신 분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하는 게 기본적인 에티켓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주변에 있는 분들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물론 제가 있었던 기업들이 다소 보수적인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것들은 뭐 보수적이든 뭐 개방적이든 그런 걸 떠나서 뭐 인사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짐을 푸시고 가장 구석에 짱 박힌 분들 대부분 높으신 분들은 구석이 짱 박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 겁니다. 그러면 딱 짐을 놓으시고 가셔가지고 가장 높은 분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선배들이나 상사들에게 뭐 인사를 이렇게 건네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높은 분이 짱 박혀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높은 분이 바로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 조직은 뭐 또 멀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인사했다가 또 일로 가가지고 인사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분 인사하고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분은 일단은 최고 선임자, 그 조직의 어떤 팀장이나 이제 부서장 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 일찍 출근을 하다 보니까 그 부서장이 아직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 개인적인 일을 좀 보고 있다가 그분이 오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인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서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이 사수인데 8시 30분까지 출근인데 8시 28분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럼 그분도 약간 좀 뻘쭘하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앉고 싶은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일어서 가지고 그분한테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크게 하면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먹이나? 약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상황에 맞게끔 인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점심시간대라든지 저녁시간대라든지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인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같은 팀 내에 있는 분들은 이미 여러 차례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인사를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그 독립된 공간이나 뭐 이렇게 이 개인 대 개인으로 눈이 마주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약간 뭐 예를 들어 화장실 간다라든지 어디 이동을 할 때 어떤 복도나 뭐 이런 홀에서 눈이 마주친다라고 하면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가볍게라도 인사를 하는 것이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볼 때마다 인사를 해야 되냐고 그렇진 않아요. 민망하게 실이.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시되 인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게 흠이 되진 않는데 너무 지나치게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사를 좀 공손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먼저 가야 된다. 그러면 미리 가가지고 오늘 일이 있어서 먼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뭐 상사가 안 돼, 집에 가지 마 이렇게 안 하거든요. 가라고 하기 때문에 인사는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땡땡은 무조건 같이 이건 뭘까요? 예, 당연히 이제 정심입니다. 예, 정심은 무조건 뭐 같이 먹어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사 첫날부터 가가지고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 오늘 동기들하고 먹어야 돼가지고 오늘 먼저 다른 데 가서 밥 먹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그게 꼭 문제는 아닌데 약간 뭐랄까 그 선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꼭 100% 좋게는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그래도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 좀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이렇게 밥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심은 가급적 초기에는 이 부서에 있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그 부서장들이나 이렇게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불편한 게 참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신입사원 때 저희 부서장님께서 짜장면을 거의 한 5초에 드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천천히 먹는 편인데 가면 후루룩 하면 끝나버려. 근데 민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막 억지로 막 빨리 먹었어요. 되게 불편해.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우리나라는 좀 고쳐지긴 고쳐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익숙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도 나름 그런 습관이 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상사분들을 탓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되 그렇다고 뭐 하급자가 상급자만 이해하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이해하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신입사원의 관점에서 좀 더 주변 동료들에게 맞춰가는 모습을 처음엔 보여주시는 게 나쁘진 않다. 물론 너무 처음에 이렇게 맞추다가 갑자기 나중에 이상한 모습 보여주면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초기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같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해서 이 꼰대 아저씨 또 너무 뭐냐 이렇게 막 악플이 좀 달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있었던 조직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본을 좀 지키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조직 문화에 맞게끔 행동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주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있던 동료나 상사들의 어떤 조언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뭐 대학생 이제 끝났고 이제 성인인데 이런 거 하나 배워야 되느냐 굉장히 초딩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어쩔 수가 없어요. 신입사원은 무조건 초딩 같은 느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의 문화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소한 조언을 좀 드렸는데요. 경험해 보신 분들한테는 사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아직 경험을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그냥 지극히 좀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좀 풀어냈으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한번 그 조직에 맞게끔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좀 가지셔가지고 이렇게 뭐 출근하는 거, 퇴근하는 거, 인사하는 거, 점심 먹는 거 이걸 내가 어떻게 잘할 거냐 그런 부분들은 소소하게나마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대인관계적 측면이라든지 조직 적응력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최종 합격뿐만 아니라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그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첫 단계를 이제 밟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부분 하나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면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